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올해 2016년은요 부동산의 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또 증시와 기업 투자가 얼어붙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유독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이죠. 바로 2017년에는 부동산의 폭락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내 집 장만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 저희 잠시 후에 부동산 119를 통해서 좀 속 시원하게 도움을 받아보시죠.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긴급진단 부동산 119 전화와 문자 상담 창도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3424-3171번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되는데요. 샵 8289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출발합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시간 책임져 주실 전문가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시와 공간의 곽창석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심재생연구소의 김채원 대표님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채원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셨다면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과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기 나누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주시거나 또 전화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어떤 궁금증이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2017년 다가오는 새해 기분 좋은 소식만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 이리저리 내용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걱정되는 것이 아무래도 살 내 집에 관한 얘기들 많이 걱정을 하시겠죠. 근데 부동산 폭락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지켜봐야 할지 내용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부동산 경기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대표님께서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좀 만나볼까요, 대표님? 지금 굉장히 전국도 불안하고 네. 부동산 규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택 경기 순환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벌집 순환 모형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벌집 순환 모형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동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집 순환 모형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짚어보면서 우리 대표님의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분석을 잘하면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앞으로 흐름도 같이 내다볼 수 있으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에 급매물이 쌓이고 거래가 안 되고 거래량이 많이 줄고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2011년부터 한 13년까지 계속 부동산이 좋아질 거다 질 거다 했는데 실제 좋아진 거는 수도권에서는 14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순환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전국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또 주로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들이 대출, 거래 제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내년, 내후년에는 집값이 급락한다. 네. 이런 공포, 불안 이런 것들 뒤덮고 있고요. 또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전국이 불안했던 예전 시점에 그런 것들이 집값이나 거래량이나 매매가에 전세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우리가 전국이 불안했던 작년에 메르스 사태라든가 또는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또 광우병 사태라든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국이라든가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87년도에 또 60 항쟁 또 그전에 1980년도에 5.18 민주화 운동 이렇게 전국이 불안정했을 때 과연 집값이 크게 떨어졌느냐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매매가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전국이 불안할 때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보통 짧게는 한 3, 4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까지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한 후에는
그런 전국 불안이 해소되고 나면은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이 뒤따라왔던 그런 과거 경험이 있고요. 또 이 집값 자체는 보합세를 보이지만은 집을 구입할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전세값은 오히려 불안정한 더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좀 알아볼 것은 그런 전국 상황과 상관없이 현재 지방과 수도권이 이 주택 거래와 가격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과 수도권이 현재 주택 경기 순환 주기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가 있는지를 벌집 순환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벌집 순환 모형의 정의를 보면은요, 주택 시장 내부의 거래량과 가격의 일정한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1994년도에 작은 나라죠. 네덜란드의 주택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물이고,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한 개 도 정도 되는 나라니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에는 전체적으로 맞을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 모델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일 생활권에 있는 지역군들에는 이 모형이 맞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지방과 수도권이 다르고 지방에서도 뭐 부산 권역이 다르고 광주 권역이 다르고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권역별 비교를 할 때 사용이 되고요. 이게 왜 이 주택 경기 순환이 오냐면은 결국은 뭐 내수 경기를 포함한 경기 사이클 그리고 주택 공급 자체가 비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격 변동이 일어날 때 빠른 속도로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집값 상승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실제 착공을 하고 입주할 때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기 순환이 나타난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양과 입주의 시차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요. 총 6개 국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복기, 화랑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 6개 국면으로 되어 있고요. 이 거래와 가격의 관계를 통해서 주택 시장의 전환점 또는 변곡점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1국면은 회복기입니다. 이 가로축은 세로축은 주택 가격이 되고 가로축은 거래량이 되는데 1국면에서는 가격도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이제 호황기에는 경기 호조를 띠게 되는데 가격은 오르는데 오히려 거래량이 줄게 되고요. 3국면은 침체 가시화 국면인데 침체 진입기입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4국면에서는 침체 본격화된 침체기인데요.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줄어드는 국면입니다. 5국면은 이제 불황기에 전형적인 건데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슬슬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다음에 6국면은 이제 경기가 회복하겠구나는 기대들이 생기면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런 국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벌집 순환 모형을 해설을 해드리면요, 방금 이제 1국면에서 6국면까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수급 요인과 정책, 금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국면 회복기에서는 일단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서 실수요자가 증가하는 국면입니다. 이때 이제 정책과 금융을 살펴보면은 규제 완화책, 그 불황기 때부터 시작된 규제 완화책이 유지되고 있고요. 주택 담보 대출이 점점 확대되는 국면입니다. 자, 2국면 호황기에서는 이제 1국면에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슬슬 투자 수요자, 가수요자들이 가세하는 국면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매도자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때문에 매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격은 오르지만은 거래량은 줄어드는
국면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규제 대책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규제 완화에서 낮은 수위의 부동산 안정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출이라든가 거래 규제가 막 시작이 됩니다. 호황 국면에. 그다음에 침체 진입기에는 실물 경기가 침체하면서 실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도 매수자 줄다리기 공방 때문에 그 가격 변동 없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후속 안정 대책, 규제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4국면에서는 침체기입니다. 1국면에서 공급한 물량들의 입주가 증가하면서 전세가를 포함한 임대료가 안정되는 국면이고요. 이때는 실수요든 가수요든 다 위축이 됩니다. 이 4국면에서는 규제 체계 수위가 이제 조절이 되고요. 부분적으로는 규제 완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5국면에서는 불황기인데 분양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입주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이제 바닥에 대한 인식이 슬슬 생기면서 거래량이 소폭 증가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이때쯤에 이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 건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요. 6국면에서는 이제 경기 회복이 조금씩 되면서 구매 심리가 회복이 됩니다. 팔려는 물량도 증가하고 살려는 물량도 증가하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없지만은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이고요. 이때는 규제 완화책이 확대되고 담보 대출량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국면인데요. 지금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연구된 이론인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한국의 특징은 이게 경기 자체는 하방 경직성이 없는데 주택 가격에는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국면 회복기가 나타나면은 그 후에 호황기가 길어지지가 않고 바로 침체 진입기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일정 기간 후에 침체기도 짧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 진입기로 가는 그렇게 1국면, 3국면, 6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수도권과 지방의 경기 순환 주기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집 순환 모형을 대입을 시켰을 때 현재 지방과 수도권의 현재 포지션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선 지방부터 보면은 지방은 2007년경에 회복 진입기에 들어선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2009년경부터는 이 1국면에 진입해서 회복기로 들어서서 2009년부터는 집값도 오르고 또 거래량도 늘어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집값도 오르고 거래량이 늘다가 11년에서 12년 사이에는 잠시 집값은 약간 오르지만은 거래가 줄어드는 국면이었고요. 그러나 13년부터 14년까지는 다시 1국면처럼 집값도 오르고 또 거래량도 늘어나는 이런 혼조세를 보였고요. 또 2015년도에는 완연하게 그 집값이 오르긴 하지만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국면이었고요. 2016년도는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집값은 큰 변동이 없이 거래량이 줄어드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정도에 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이렇게 뭐 횟수로는 한 10년 정도의 흐름의 변화를 봤는데 상승장으로 보면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내지 8년 정도의 상승장을 마무리하는 단계 이런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침체 국면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렇게 침체 국면이 가시화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정도의 바닥을 치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거는 2014년부터 2015년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다 늘어나는 1국면의 현상을 보여줬고요.
올해 2016년도에는 15년에 비해서 가격은 오르긴 했지만은 거래량이 줄어드는 이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현재 그 이국면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침체 그 진입기로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지방처럼 지방이 2013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 국면으로 갔다가 침체 진입기로 갈 거냐, 이게 이제 1번이냐 2번이냐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대체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1번으로 이제 그 침체 진입기로 갈 거로 보고 있지만은 저의 견해는 지금 이제 공급량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2012, 13년도의 지방과 같이 다시 한번 회복됐다가 침체 진입기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집 순환 모형에 따른 시장 전망을 해보면은요, 보통 벌집 순환 모형에 따른 순환 주기는 한 평균 10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은 15년 이후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이제 보합세로 돌아서서 침체 진입기로 16년 이후에는 접어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뭐 도표는 안 나와 있지만은 분양권 거래 비중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높아지는 경우에는 호황기가 짧아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 거래량이 증가했지만은 현재는 가격은 오르지만은 올해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국면 호황기로 2016년은 판단이 되고요. 17년 이후에는 1국면으로 다시 갈지 아니면 3국면으로 진행될지가 아직 미지수이지만은 이건 각자 전문가마다 견해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 변수에 따라서 순환 주기가 변동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뭐 정책적 변수라든가 또는 뭐 전 세계 경기의 변동이라든가 뭐 한국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순환주기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은 지방은 가격 상승을 거의 접는 단계고 서울 수도권은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대표님의 이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실제 사례로 벌집 순환 모형으로 부동산 경기 순환이 어떻게 좀 사이클이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10년 주기로 이렇게 좀 반복되는 모습을 잘 알아두고 그 시기에 뭐 금융이라든지 정책들이 어떻게 또 변화가 있는지를 기억을 해두고 계신다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대표님과 함께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소식이 있는데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 방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서일빌딩 2층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원하시거나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3172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전화 메시지 지금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3171번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혹은 전화 편하신 쪽으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네, 인천에 있는 이제 부평 동아 아파트 1차를 네. 전세 재개발 바라보고 전세 끼고 매입을 했는데요. 네. 네, 앞으로 전망을 알고 싶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인천에 지금 보신 아파트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보셨는데, 자, 향후 전망 좀 오르긴 올라야 될 거고요. 그죠? 궁금하신 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구입하셨습니까? 예, 5월에 계약금을 걸고 이제 매매가 좀 길어져가지고요. 10월에 매입을 했어요. 이제 구입하신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투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전세를 이제 끼고
집을 샀거든요. 예. 혹시 거주하는 곳이 이 인근 지역입니까? 네. 아, 예, 그러시군요. 뭐 인근 지역에 사시면은 지역에 대한 거는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이 동아아파트, 부평 동아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부평의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평에서는 과거에 가장 좋았던 아파트였고 또 현대와 더불어서 좋았던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은 지 거의 30년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바라봐야 될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475세대 아주 대단지입니다. 그 층이 15층짜리 중층 아파트고요. 이렇게 돼 있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부평시장역이 아주 인접해 있는 붙어 있는 이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제 7호선도 들어오고 또 1호선 부평역도 있고 하니까 교통이 괜찮은 편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기에는 이제 갓 30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층수가 15층이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현재로서는 아직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뭐 추진 단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당분간 이 이제 강남 재건축에서 출발한 재건축 붐이 점점 외곽으로 불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뭐 이 단지가 내년까지 뭐 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 재건축이 되는 거는 뭐 거의 어려울 거고요. 또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는 순환하고 있으니까 한 10년쯤 후에는 재건축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재건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투자 바람이 불게 되면은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올 수 있고요. 또 뭐 전셋값이 상승하는 거는 당분간 뭐 한 4, 5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기왕 투자를 하셨으니까 뭐 들고 가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2020년이나 21년쯤까지 보유하셨을 때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지 없을지가 이제 미지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020년, 21년경이 돼도 재건축 추진이 원활하지는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19년이나 20년쯤에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뭐 시기도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나중에 좀 몇 년 좀 지나고 나서 처분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신 시청자분 만나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3171번으로 문의 주신 또 다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저기 수원 권성구 당수동 인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 20년째 된 아파트라 네.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성균관대 성대역의 동문 굿모닝 힐이나 네. 지금 여기 금곡동의 모아미래도 호메실동의 호반 베르디움이 지금 내년에 입주를 해요. 네. 7월에서 한 10월경에요. 근데 어디 아파트가 향후 전망도 좋고 네. 좀 좋을까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현재 이사 계획 중이시네요. 근데 어디로 네네네. 이사를 가야 될까 좀 고민이 되십니다. 그죠? 저희 알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재 이거는 나와 지금 나갔고요. 아, 네. 나가고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 우리 대표님과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파셨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내놓은 지는 꽤 오래됐었는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우연찮게 지금 아파트가 나가게 돼가지고요. 한 두어 달 전에 나갔거든요. 예. 우선 이렇게 보니까 당수동 인정의 경우에는 이 서수원 IC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쪽에 있는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호매실 공공택지 지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화서역으로 해서 전철이 신분당선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이죠.
그래서 예.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기가 매우 가치가 높은 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그런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예. 집값이 크게 오를 곳은 아닙니다. 전세값만큼 네. 집값이 갈 예. 곳이고요. 그래서 잘 파신 것 같고 이제 네. 여기에서 어떤 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인데 아, 네. 길게 본다면은 호메실지구 쪽의 발전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요. 아, 네. 서울에서 조금 가깝냐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한 규모를 가진 택지 개발 지구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잘 갖춰지기 때문에 교육 여건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기 때문에 호메실 지구가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고요. 또 호메실 지구에서도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시는 게 지금 호반베르디움은 이쪽 편에 있는 거고 지금 또 한 가지 어디 말씀하셨죠? 모아 미래도요. 아, 저는 모하미래도는 아마 이쪽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게 예, 여기가 지금 공기가 되게 좋거든요. 살기가 당수동이요. 예, 근데 이제 그 호반은 도로가를 전체적으로 이제 생활 편의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좋을지 모르는데 공기가 조금 덜 한 것 같아서 저는 좀 기본적으로는 호반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니야 모아 미래도를 좀 예. 생각을 하는데 어떨까도. 아, 이제 그 있고요. 브랜드로 보면은 뭐 호반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이제 위치를 보시면은 이 수원 광명 고속도로 변에 호반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분진이라든가 소음 같은 데 조금 노출되는 측면이 있고요. 모하미래도는 떨어져 있으니까 또 이렇게 주변이 쾌적하니까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가격 차이는 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모아 39평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예, 근데 네. 가격은 좀 차이는 예. 그러면 비슷한가요? 그 평당가는 비슷하고 여기는 이제 평수가 좀 크고 그런 정도네요. 그러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또 중대형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또 실거주 측면에서는 이제 뭐 아무래도 넓은 게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이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내가 이제 투자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된 금액 대비한 뭐 시세 차익, 투자 수익률 이런 걸 생각하신다면은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비슷한 네네. 지역에 있고 나중 가도 크게 차이가 벌어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데들은 네. 지금 선택하느냐 나중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이 차이가 벌어져요. 근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본인이 살기 좋은 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여기 호반 같은 경우, 아니 저 모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요, 동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 동문도 마찬가지죠. 예, 예. 아, 그러면 앞으로 뭐 크게 집값이 뭐 오르거나 뭐 이렇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오른다면은 호메실 지구 안에서 비슷하게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일산이나 뭐 다른 뭐 삼본이나 이런 데 있는 아파트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개발한 아파트 중에서 어떤 데는 특별히 비싸고 어떤 데는 뭐 특히 싸고 이런 데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기 좋은데 이런 데를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서울전화 3424-3171번으로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신 분, 시청자분과의 상담 시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시청자분, 네, 전화 상담 연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가 2009년도에 교문동 25평 아파트를 2억 7천에 매수했는데 네. 지금 그게 조금 올라서 네. 3억 4천에서 5천 정도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직 실거주하고 있고요. 네. 올해 10월 초에 음. 같은 아파트 34평을 전세를 3억 천에 끼고 아. 4억에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네. 그 25평 아파트를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네, 나중에 33평 전세 기간이 끝나면 그때 매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전세를 끼고 팔아놓는 게 좋을지 네. 여쭤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거든요. 같은 아파트에서 현재 살고 있는 평수에서 뭐 어떻게 네네. 할지 조절을 할지 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네네. 역시 우리 곽창수 대표님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돼 있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30평대 아파트는 길게 봐서는 이사를 갈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구입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25평 아파트를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는 게 좋을지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시고요. 네네. 지금 이제 뭐 집값들 떨어진다, 내년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네. 불안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 아파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전세가도 또 내년 한 2, 3월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네. 이걸 팔고 뭐 특별히 할 게 없으시면은 그 30평대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까지 끌고 가시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30평대 입주가? 지금 제가 10월 초에 했을 때 한 달 조금 지난 거를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앞으로 2년 더 기다리셔야 되네요. 네네네. 그러면 2년 왜냐면 더 보유하셨다가 그게 그때 나을까요? 그때 2018년도 말쯤에 파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이게 뭐 가격이 지금 30평대보다 25평이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제가 미리 30평이 조금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놓은 거거든요. 네, 잘 하셨고요. 예. 뭐 이제 25평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 토평, 여기는 교문동인데 가까운 토평동에 지금 2022년 정도에 8호선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게 오른 건지 일시적으로 아니면 앞으로도 괜찮은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2004년 이전에는 이렇게 뭐 전철 개통된다 하면은 바로 집값에 반영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예. 최근 10년 사이에는 어디 전철 개통된다고 해서 집값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오른 건 아닙니다. 개통된다고 아니에요? 해서 오른 건 아니고 그냥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한가름 아파트가 뭐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 주변에 살기도 좋습니다. 뭐 구리 토평지구도 가깝게 있고 네네네. 학교들도 있고 살기 좋으니까 빨리 팔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예, 한 2년 들고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또 샵 8289번으로 들어온 문자 메시지 내용 먼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요. 정보용료 100원 있습니다. 문자도 가능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의 판교원 휴먼 시아 프로지오. 아파트 이름 조금 어렵습니다. 판교원 휴먼 시아 프로지오 5단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그 여부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또 판교 창조밸리인가요? 또 인근에 있어가지고 또 그런 개발 호재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5단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시청자분 1857번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의견을 좀 주실까요? 네. 예. 판교 원마을을 좀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이 이제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동판교 지역이고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두고 이쪽은 서판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서판교 지역 중에서도 휴먼시아 단지들이 이 판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이쪽이 휴먼시아 단지들이에요. 과거에는 이쪽으로 이제 서판교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서판교나 동판교나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될 줄 알았는데 이 전철이 안 들어왔어요. 결국 계획이 변경이 돼서요.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은 남쪽으로는 남서울 CC가 있고 북쪽에도 이게 녹지들이 많고요. 또 이 북쪽으로 이제 가면은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또 제2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주변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팔고 특별히 갈 데가 없으시다면은 당분간은 보유하시는 게 당연히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기 시세는 평당가로 따지면은 한 뭐 2,200에서 2,300 정도 되는데 동판교하고는 거의 뭐 한 15에서 20%까지 가격 차이가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뭐 꽤 오래 거주를 하셨다면은 이걸 팔고 뭐 다른 곳을 갈 곳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게 여기 이제 있는 이 5단지 아파트가 휴먼시아 뭐 이거 판교 원마을 휴먼시아 5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파트들은 전체적으로 투자를 생각한다면 투자 수익률 서열로 봐서는 상위 뭐 한 1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 5% 이내나 3% 이내로 내가 투자를 보고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상담 신청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거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하면은 지금 파실 때는 적어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뭐 5, 6년씩 이렇게 장기 보유하셔도 추후에 제2판교가 생기고 하는 시점까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주신 1857번님 TV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거주 목적이라면 앞으로 좀 더 보유하시고, 투자 목적이라면 좀 세미나 참석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신 세미나 소식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요. 1:1 맞춤 상담도 가능하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문의 있으시거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서울전화 3424-317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김구진의 부동산 119,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김채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긴급진단 부동산 119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익형 부동산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 면적 18.28제곱미터, 그리고 사용 면적은요 45.1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이 갖춰져 있는 구조로 2016년 9월에 준공됐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는요, 현재 2억 6천만 원, 그리고 대출가는 월세 시에 1억 7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가는 전세 2억 3천만 원,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시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7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금주의 추천 물건으로 첫 번째 만나보실 물건은요,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님 추천 포인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실입주와 투자 둘 다 기대되는 송파구의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첫 번째로는 대형 개발 사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 요건 중 하나가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입니다. 송파구는 주민수 1인 자치구이고 또 인구 유입 비율이 매우 높은 자치구입니다. 인근 지역의 개발로 15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와 또 100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확실한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그런 시점에는 강남 상구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8년에 입주하는 헬리오시티 9,500 10세대와 함께 들어오는 모든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도시 기업인 헬리오시티 9,500 10세대와 함께 들어오는 모든 주거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가 있어 임대 금액은 물론 매매 금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은 매머드급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이런 시세 차익이, 향후에는 시세 차익이 더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를 또 있는데요.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서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과 또 8, 9호선 더블 역세권 매물입니다.
불과 1.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서 역세권은 단순히 역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SRT, GTX 등 5개 노선의 통합 역사와 함께 또 주변 지역은 주거, 업무, 상업, 문화시설 등 복합타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런 SRT, GTX를 통한 강남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인데요. 전국적 이동을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정말 추천해 주실 만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입지 여건도 분석을 해볼까요? 네, 입지를 살펴보면 지하철 8호선과 또 2018년에 개통 예정인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인 석촌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불과 한 정거장이면 롯데월드 인근의 모든 편의시설 이용 가능하고 종합운동장의 체육시설과 문화공연, 석촌호수 또 올림픽공원의 친환경적인 휴식 공간, 잠실 선착장의 레저 활동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송파구의 매머드급 개발 사업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의 특징 그리고 투자 금액 중요합니다. 같이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건물 특징을 살펴보면 투룸과 쓰리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미 8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서 바로 임대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엘리베이터 등 모든 그런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 또 전문 관리업체의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분양 금액은 2억 6천만 원이고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가 2억 3천만 원, 월세가 2천에 100만 원으로 실투자금이 전세로 투자 시 3천만 원, 그리고 대출 활용하면 또 1억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보셨는데요. 또 이 매물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시면 또 발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수익형 부동산 매물권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중구 오장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3.40제곱미터, 사용 면적은 21.5제곱미터입니다. 방 하나, 욕실이 있는 구조고요. 2017년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중구 오장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 대출 금액은 월세 시 1억 1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임대가입니다. 전세 시에는 1억 5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이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2,500만 원, 월세 시에는 5,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네, 추천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첫 번째로 이곳은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또 인근 도매시장에 관련된 높은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 수요층이 매우 풍부해서 월세 시장 또한 높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패션 클러스터인 동대문 패션타운은 외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서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권이고 또 하루 매출액이 무려 500억에 이르는 거대 상권으로 주변 지역은 모두 상업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거 지역이 부족하고 또 노후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신축주택의 선호도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입 장벽이 높아 항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주거가 거의 없는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상업지역이고 또 지가가 높아 공급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최고의 교통망과 최대의 유통망, 또 주거지역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 고밀도, 복합개발 압력 등 높은 수익률과 함께 많은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구 지역 오장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도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곳은 지하철 2, 4, 5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3분 이내에 지하철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 초역세권으로 최고의 그런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물권 왼쪽으로는 명동과 을지로 상권과 함께 오피스타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동대문 패션타운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지금 거리에 중부시장, 방산시장 등 대형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는 도심 한가운데 상업지역입니다. 세 번째로 호재를 살펴보면은 동대문 패션타운에는 두산 면세점의 입점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된 상권 활성화가 가속화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의료원과 미 공병부대 부지 일대의 복합개발 소식, 숭인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왕십리 뉴타운, 또한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등 노후화된 인근 지역이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지구 등 고밀도 복합개발 압력이 매우 또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굵직굵직한 중구 지역에 앞두고 있는 개발 호재까지 함께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본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또 풀 옵션의 고급 가전과 함께 최첨단 보안 시스템, 또 전문 관리업체의 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 관리부터 해서 하자, 청소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건물 특징, 지상, 지하까지 또 크게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를 보셨습니다.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볼까요? 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소형 아파텔로 분양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고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가 1억 5천만 원, 월세가 1,080만 원으로 실투자금은 전세로 투자 시 2,500만 원, 월세로 투자 시 대출 활용하면 5,500만 원에 11%가 넘는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 금지의 추천 물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보셨고요. 또 중구 오장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텔로 많이 또 보셨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 수밖에 없겠죠. 곽창수 대표님. 아파텔이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파텔이 또 대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추천 물건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네. 자꾸 이렇게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예전에는 주상복합이 떴는데 요즘에는 또 오피스텔, 아파텔 이쪽으로 네. 풍선 효과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뭐 아파트를 소개한 오장동의 경우에는 주변이 대부분 상업시설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주거지가 상당히 부족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강남만큼이나 임대료가 비싼 동네입니다. 근데 강남에 비해서는 분양가는 훨씬 싼 편이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도심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도 큰 변화가 없이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잠실의 경우에는 지금 잠실이 아니라 석촌동의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잠실 개발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네, 수소 역세권 개발되면서 교통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 투자 가치가 높은 두 가지 물건을 소개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익형 부동산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수익형 부동산 금지 추천 물건에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거나 남겨주시면 상담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3424-3171번 앞에서 보신 매물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무료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장소, 시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곽창석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서일빌딩 2층으로 방문을 해주시고요. 무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 전화 3424-317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긴급진단 부동산 119입니다. 투자에 관한 소식들 늘 좀 발빠르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매일매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생방송 긴급진단 부동산 119로 연락을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같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연락 남겨주신 번호 문자창에 관해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좀 박스 보이시죠? 네, 서울 전화 3424-3171번 무료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정보 이용료 100원이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발빠르게 생방송 도중에 혹은 방송이 끝나더라도 미처 못한 상담 얘기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입니다. 이제 정말 바짝 추위가 다가왔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언제든지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